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이 된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담담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상처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생긴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옅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 그러니까 10살 조금 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사건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충격이었죠. 이혼의 이유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어머니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셨거든요. 평소에도 두 분이 자주 다투시긴 했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가셨고 저희 3남매는 그렇게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내던져졌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던지 그 순간의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뒤로 몇 년이 흐르고 아버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셨어요. 저희는 그분을 새엄마라고 불렀지만 솔직히 말하면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엄마라고 부른 적은 없었어요. 새엄마는 공무원 출신의 깔끔하고 원칙적인 성격의 분이었는데 저희 형제들에게는 다소 차갑고 거리감 있게 대하셨죠. 물론 억지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이였던 저에겐 그 냉정함이 때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30이 되기 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신혼생활을 꾸며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기지가 않았죠. 장례식장을 지키며 밤을 새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셨고 마지막엔 지점장 자리까지 오르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정년 퇴직하시고 나서는 소소하게 주식도 하시고 퇴직금과 저축을 잘 굴리셔서 은근히 넉넉한 노후를 보내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3남매는 상속 문제로 인해 새엄마와 깊은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저희에게 각자 2천만 원씩만 주겠다고 통보했고 나머지 재산은 본인이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고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며칠간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엄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그 뒤로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이가 태어났고 혼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엄마의 품이 간절해지더군요. 그렇게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외가 쪽에 어렵게 연락을 돌려 어머니의 소식을 수소문했고 정말 우연히도 어머니와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아무 망설임 없이 제 집으로 달려오셨고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무너지듯 울고 말았습니다. 바람나서 가족을 떠난 어머니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어릴 적에 느꼈던 그 엄마의 온기, 그 따뜻한 손길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애써 외면했던 갈등들이 하나씩 얼굴을 드러내더라고요. 결국 몇 년을 버티고 버텼지만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고 아이라는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나서 떠났던 엄마지만 그 시절 엄마는 제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줬거든요. 이혼을 하자마자 생계가 막막해졌고 저 혼자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운 좋게도 그리 어렵지 않게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사실 그 일은 제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입이 확 달라지는 구조였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엄마가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간식도 챙기고 아플 땐 병원도 같이 가주시면서 저를 뒷바라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죠.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일에 몰입하다 보니 운이 좋았는지 실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제 이름을 기억하는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계약도 잘 따냈어요. 수입도 예상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고 나서 저는 모아둔 돈 중에서 2천만 원을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아이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요. 그날 엄마의 얼굴은 오랜만에 활짝 피어 있었고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잊히질 않네요. 그 뒤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던 무렵에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기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제 아이는 참 독립심이 강하고 씩씩한 아이라서인지 외국 생활에 금방 적응하더군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익숙해졌고 영어도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유학 생활이 제법 잘 맞는지 오히려 그곳에서의 삶을 더 즐기며 살아갔어요.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 외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도 잘 따라가고 친구도 많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끔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아이가 외국으로 떠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엄마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서로 의지하며 조용히 일상을 나누는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내더군요. 요즘 돈 잘 벌잖아. 나 생활비 좀 받을 수 있을까? 라고요. 저는 순간 놀라서 아저씨 수입으로 부족한 거야?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닌데 그냥 너 말이야. 다른 집 자식들은 다들 부모 생활비 드리던데 나는 못 받아서 좀 서운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쯤 원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 달에 100만 원만 줘 하시더군요. 그 정도 금액은 무리 없이 드릴 수 있었기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매달 100만 원씩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고 엄마도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엄마가 다시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딸 100만 원으론 좀 부족해. 조금만 더 줄 수 없겠니? 저는 당연히 이유가 궁금했기에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뭐 하려고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너 낳아줬잖아. 그러니까 주는 게 맞는 거지.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도는 순간 저는 묘하게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일단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요즘 혹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아저씨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전이랑 똑같아요. 일은 계속하고 있고 많이 벌진 못해도 먹고 살 만큼은 돼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묘하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엄마는 또다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말씀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돈 못 드려요.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더니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사냐. 너무한다 정말.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엄마에게 드릴 만큼 드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얘기했어요. 그건 그거고요. 저는 엄마한테 갚을 만큼은 다 갚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끝나자 엄마는 또다시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아빠 돌아가시고 유산도 많이 받았잖아. 그런 것도 사실 엄마랑 나눴어야지. 근데 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하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다가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마치 터진 댐처럼 넘쳐버렸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바람 피우고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빠 유산을 왜 나누자고 하는 건가요? 솔직히 그때 저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참았고 너무 쌓였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이 지금 와서 뭘 더 바라요? 라고요. 엄마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말을 쏟아냈어요. 지금 같이 사는 아저씨도 벌써 4번째라면서요. 그렇게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우리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딸한테 돈 타내려는 게 말이 돼요? 말을 하면서도 손이 떨리더군요. 그동안 감춰왔던 원망이 다 터져나온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어서 또 말했어요. 아빠랑 이혼할 때도 바람난 주제에 위자료 명목으로 돈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거라도 토해내세요. 그리고 제가 아빠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받은 금액 그거 다 말해드릴게요. 새엄마한테 받은 액수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 이야기 꺼내려면 엄마도 떳떳하셔야죠. 그렇게 저는 한참을 엄마에게 쏘아붙였고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얼하더군요. 진심으로 감정이 고갈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새벽녘이었어요. 잠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겨우 눈을 떴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저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잠은 단숨에 달아났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설마 엄마가 쓰러지신 건가?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아니면 설마자해 같은 걸 한 건 아닐까? 그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옷을 걸치고 택시를 잡아타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엄마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아저씨는 잔뜩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의 말로는 엄마가 새벽에 자다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했어요. 깜짝 놀란 아저씨가 곧장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 힘이 풀릴 뻔했어요. 며칠 동안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제 머릿속엔 끊임없이 죄책감이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했던 말이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그날 내가 너무 심했나? 솔직히 엄마에게 한 말들이 후벼 파는 칼처럼 날카로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엄마의 몸이 그렇게까지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고 다행히도 엄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담당 의사가 퇴원 전 저를 불러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뇌압이 갑자기 상승했고 검사 결과 뇌가 일시적으로 부어올랐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잘 돼서 큰일은 피했지만 꽤 강한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아, 그날 내가 했던 말들이 엄마에게는 말 그대로 비수가 되었던 거구나 싶었죠. 진심으로 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 엄마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엄마가 제게 처음 다시 다가온 건 아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오셨고 그 모습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죠.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엄마가 그때부터 이미 저를 다시 챙기기 시작한 이유가 혹시 아빠 유산을 제가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퇴원한 후에도 여전히 생활비를 요구하셨어요.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잖아.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자책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솔직히 엄마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다시 돌아와 저를 도왔고 제 아이에게도 할머니 노릇을 해주려 했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물론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엄마는 바람이 나서 가족을 버리고 나갔고 심지어 아빠와 이혼할 때도 위자료 명목으로 꽤 많은 금액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분명히 뻔뻔한 인생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저를 낳아준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엄마였어요. 그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었고 아무리 감정이 뒤엉켜 있어도 끝내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했죠.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여전히 제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 안에 쌓여있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말들을 꺼냈다가 또 엄마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의 충격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간 기억이 생생해서 그 뒤로는 엄마에게 말 한마디를 하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꾹 참고 있었고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죠. 엄마는 매번 똑같은 말로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당황했고 그 다음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가 일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돈이 모자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여느 때처럼 목소리를 높이며 너를 낳은 엄마에게 그게 할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또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음은 복잡하고 답답한데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상처가 되거나 또다시 갈등으로 번질까 두려워져서 차마 제 속마음을 꺼내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말할 곳 없이 마음을 꼭꼭 눌러 담고 있다가 결국 이 글을 올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외롭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으며 제 마음속 어지럽던 감정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새엄마의 손에 자라왔어요. 처음엔 잘 지내려고 애썼지만 어린 마음엔 억울함도 있었고 때때로 쌓인 불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친엄마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친엄마였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상상 속에 엄마를 이상화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게 꼭 진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댓글을 읽으며 자연스레 제 안에 있던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새롭게 재구성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 새엄마에게 가졌던 불만들을 되짚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자리에 친엄마가 있었다면 나는 과연 아무런 불만 없이 자랐을까? 라는 의문이었죠. 지금 엄마가 보이는 모습들, 반복되는 요구와 감정적인 태도, 그리고 무책임한 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저는 새엄마와의 갈등보다 더 깊고 복잡한 상처를 안고 자라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제가 새엄마에게 느꼈던 서운함은 새엄마라는 타이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진짜 엄마가 아니야 라는 그 선 하나가 늘 거리를 만들었고 그 간극이 불만을 더 크게 증폭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간극을 채우기 위해 혹은 없던 정을 상상하기 위해 친엄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품으며 살아왔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생각을 다르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씁쓸함이 남아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는 저희 3남매에게 그저 상징적인 금액만 건네주었고 나머지 아버지의 재산은 거의 모두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그 상황을 겪으며 저는 역시 새엄마는 새엄마일 뿐이구나 하는 씁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말로는 가족이라지만 결국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라는 현실이 무섭도록 와닿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엄마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거나 저희 3남매의 안부를 챙겨준 적이 없는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사람이 과연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걸까 싶었죠.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팔자엔 엄마다운 엄마라는 사람이 없는 건가 보다 하는 체념 섞인 한탄이요.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참았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기분이었어요.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을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며칠 동안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상조차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아이요. 지금 외국에서 혼자 외로움과 싸우며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딸을 생각하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어서야 알게 됐어요. 아이 하나가 세상을 버틸 이유가 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만 매달려 슬퍼하지 말자고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붙들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어느 날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는 또다시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계속 나한테 돈을 요구하세요? 그러자 엄마는 예전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낳아준 엄마한테 돈 잘 버는 딸이 그딴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집 나가신 뒤로 우리 3남매에게 양육비라도 보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우리 보러 온 적은 있으세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죠. 자식들보다 남자를 더 우선시해서 집을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마치 돈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시는 게 그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와 저 사이의 인연은 더는 이어갈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엄마는 바람나서 가족을 버리고 나가셨죠. 그런 죄는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도 우리가 엄마를 용서해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반성은커녕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시고 마치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양 행동하세요. 이제는 진심으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죠. 아마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감정이 마침표를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엄마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고 진심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제 엄마는 그런 의미에서 한참 멀어진 사람이더군요. 자식들을 먼저 배신했던 것도 모자라 시간이 지나 다시 나타나서는 마치 자식에게 빨대라도 꽂듯 모든 걸 당연하게 요구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은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엄마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몇 마디가 있어요. 엄마는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엄마는 우리를 낳기만 했지 엄마로서 살아주진 않으셨잖아요. 저는 정말 정신없이 말을 쏟아냈고 감정은 끝내 감당이 안 될 만큼 넘쳐 흘렀어요. 말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단 한마디라도 남기지 않으면 다시는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할 거란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삽시다. 더는 이렇게 지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엄마 집에서 나왔고 문을 닫는 순간에도 한동안은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후련함보다 죄책감과 쓸쓸함이 먼저 밀려왔죠.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랍게도 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고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해졌어요. 이제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머리가 지끈거릴 시간에 외국에서 혼자 견디고 있는 제 아이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리고 짧은 전화라도 한 통 더 걸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과 슬픔은 그저 제 삶의 불필요한 짐이었고 저는 그 짐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처음 올렸을 때 낯선 분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조언해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셨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격려 한 줄 한 줄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덕분에 저는 오늘도 제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